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엄마가 불러서 친정에 갔습니다. 아빠는 마침 외출 중이라 엄마랑 단둘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끌끌 차더니 입을 열었어요. 시연아,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양가 부모님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니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엄마 얼굴에 드리운 그 심란한 표정이 영 신경이 쓰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묻자 엄마가 한숨을 한 번 더 내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네 고모 말이야. 아까 오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다 보니 괜히 오지랖을 떤 건가 싶어서 말이야. 다짜고짜 고모가 화를 냈다는 말에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 엄마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고모가 한 달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없냐고 묻더라고. 종석이랑 너랑 2살 차이니까 종석이가 올해 38이잖아. 엄마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종사촌 오빠와 저는 2살 차이가 났거든요. 종석이 오빠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올해 38이 맞네. 근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고모가 급할 만했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또 거기에 넘어갔지 뭐니. 설마 엄마가 사람 소개해 준 거야? 내가 고모랑 엮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마침 참 괜찮은 사람이 떠오르길래 남도 아니고 족하니까 내가 중신을 섰거든. 근데 아침 일찍 고모가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내가 다시는 중신 서나 봐라.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준 거 아니야? 설마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 질문에 엄마가 다시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다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요즘 꽃꽂이 교실 다니잖니. 거기서 알게 된 아줌마가 있는데 사람이 참 검소하고 성실해 보였어. 엄마가 손으로 컵을 매만지며 덧붙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도 와서 실기도구 정리도 싹 해주고 말이야. 사람이 참 밝고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 딸을 소개해 준 거야?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둘이서 차 한잔 했는데 그 사람이 슬아에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딸이 중학교 때 남편하고 갑작스럽게 사별해서 집안이 기울면서 대학도 못 보냈다는 거야. 그럼 엄마 혼자서 딸을 키운 거야?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딸이 그렇게나 야무지다잖니. 그 사람이 워낙 밝아서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네 고모가 종석이 손자리를 알아봐달라길래 딱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딸이 결혼 정년기인데 얘기가 없어서 걱정이 많다는 거야. 그 말 듣자마자 종석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봤던 모양으로 반색하더라니까. 얼른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하더라고. 엄마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중요한 게 떠올라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분 딸도 소개팅 한다고 한 거야? 어제 둘이 만난 모양이야. 근데 오늘 아침부터 네 고모가 전화를 해서 나한테 막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순간 어이가 없어서 눈을 깜빡이다 물었어요. 고모가 왜? 오히려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말로는 어떻게 공장 생산직으로 일한 아가씨를 소개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종석이를 어떻게 받길래 급에도 맞지 않는 선자리를 주선했냐고 난리를 치더라니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 대기업 생산직은 월급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그거 다 선입견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인성이 젤로 중요하지. 배경 그딴 거 따지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래. 내 대학 동기도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랑 결혼해서 돈은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어머니가 아주 피를 말리게 한다잖아. 그때 특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했다던 그 친구? 어, 우리가 전부 결혼 반대했는데 부자라면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해서 후에 막심이라고 하더라고. 집안 살림 못한다고 그렇게 갈구면서 시어머니가 회사도 못 그만두게 한다잖아.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암튼 종석이는 대학도 나왔는데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니까. 근데 종석이 오빠도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나왔으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내 말이 그 말이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나 공부를 잘했대. 그러다 보니 그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피곤하다. 그러게 내가 고모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소파에 털썩 기대버렸지만 엄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네 고모 레파토리가 있잖아. 내가 고모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말이야. 아니 고모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말을 앵무새처럼 왜 그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지. 내용이 좀 더 추가됐더라고. 추가되다니? 남편하고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사는 게 우스워 보이냐고 레파토리를 조금 바꿨더라고. 말을 하는 내내 기가 차다는 듯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튼 앞으로 고모일에 일제 상관하지 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다시는 오지랖을 안 떨겠다고 다짐했잖아.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으로 10년 넘게 일했으면 월급이 그래도 꽤 될 것 같은데 아까운 자리 놓쳤다니까. 비록 그 집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전교 1등을 했다더라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대학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고모가 혼자 힘들게 종석이를 키웠다 보니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라서 그랬던 건데 내가 오지랖을 떨은 거지 뭐. 순간 귀를 의심한 채 물었어요. 뭐? 전교 1등?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고모한테 전화 받고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더라고. 대학을 가라고 했다던데 딸이 그런 선택을 했다나 봐. 그 말을 들으며 고모가 정말 좋은 자리를 놓쳤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져서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근데 종석이 오빠는 무슨 일해?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오산에 있는 어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한다던데.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 그 아가씨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잖아. 그것도 10년 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종석이 오빠보다 연봉이 훨씬 셀 것 같은데? 고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제 말에 엄마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봉이 그렇게 세? 당연하지. 내가 볼 때는 큰 실수한 것 같네. 그렇잖아도 종석이는 괜찮았던 모양인데 고모가 펄쩍펄쩍 뛰니까 어쩔 수 없이 고모 말 들었나 보더라고. 웬만한 중소기업 부장보다 더 벌 것 같은데 복을 차버렸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2달쯤이 지나서 할머니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삿날에는 고모도 참석했기에 고모 얼굴을 볼 생각에 불길한 기운이 들었는데요. 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고모가 슬그머니 엄마를 바라보더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언니, 그때 우리 종석이를 뭘로 보고 그런 애를 소개한 거예요? 고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꾹 참으며 사과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고모,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소개를 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길래 다른 생각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더 길게 대꾸하고 싶지 않은 듯 엄마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정리하려 했는데요. 고모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서방 없는 년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오빠도 그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도 유리하게 받았잖아. 그에 비해 나만 억울하게 딸이라고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았고 말이야. 근데 올케 언니까지 나를 무시하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모가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리고 있었기에 엄마와 함께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아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산을 불리하게 받았다니? 네가 뭘 불리하게 받았는지 말해봐. 그 말에 고모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아빠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2억이었고 별도로 현금으로 3억이 있었잖아.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이랑 현금 2억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설득해서 너한테도 똑같이 줘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그때 당시 팔리지도 않는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유산을 불리하게 받았다니. 네가 뭘 불리하게 받았어? 그때 받은 집이 재개발이 확정됐잖아. 그래서 4억이나 더 올랐고 말이야. 결과적으로 오빠 내가 6억을 상속받은 거고 나는 고작 3억밖에 못 받은 거잖아. 그때 당시 네가 집 말고 3억 돈으로 달라고 난리친 거 벌써 잊은 거야?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해줘. 나는 이런 낡은 집 쳐도 안 가지니까 그냥 현금 가질게. 네가 그 말에 싸냈어. 거기다 집사람이 종석이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했는데 양심을 얻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빠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어이없다는 듯 고모를 바라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때 네가 부모님 집 받아봤자 산비탈에 있는 쓸모없는 집을 받아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현금으로 받아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나 해야 되고 내가 너 때문에 집사람 볼 면목이 없어. 아빠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중 참다 못한 아빠가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삿날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는 마무리되었고 고모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얼버무리고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평소 엄마는 고모의 말을 참고 인내하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인지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모 혼자 종석이 키우다 보니 다 참고 넘겼는데 갈수록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사실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자그마치 내가 인연을 병수발했잖아. 그때 고모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병원비 한번 보탠 적이 있냐고. 엄마가 맺혀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하자 아빠가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요. 고모가 다녀가고 나면 이상하게 저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감정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 한동안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3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연아, 다음 주 수요일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올 거지? 그 말에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하다가 문득 고모가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근데 이번에도 고모 오는 거지?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할아버지 제사인데 당연히 오겠지. 고모가 온다는 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고모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옆에서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갈게. 나 도착하면 같이 준비해. 알았지? 알았어. 고맙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고모로 인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제삿날 아침 남편에게 말하고 혼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고모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상하게도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고모는 시종일관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무런 불만 없이 일을 척척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의아했지만 아무 말 없이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고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고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 있다마다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온다니까. 엄마와 함께 궁금한 눈빛으로 고모를 바라봤더니 고모가 흥이 잔뜩 오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종석이가 요즘 연애를 하는데 말이야. 글쎄 여자가 엄청 부자라잖아. 압구정에 산다고 하더라고. 압구정이면 엄청 좋은 동네잖아요. 고모가 신이 나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종석이보다 나이가 3살 많아서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부잣집 딸인데 그게 뭐 대수겠어. 고모가 손뼉까지 치며 깔깔 웃었고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종석이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이제야 좀 급이 받는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그 말에 엄마가 씁쓸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참 잘 됐네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빨리 결혼 서둘러도 되겠네요. 그날은 예상과 달리 고모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덕분에 평온하게 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도 큰 걱정거리도 없이 평범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연아, 네 고모가 왔다 갔는데 푸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글쎄 종석이 결혼이 파토가 났다더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때 여자친구가 압구정 산다고 고모가 엄청 좋아했잖아.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 고모도 처음엔 아주 신났었지. 근데 고모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 실수를 하다니? 무슨 실수를 해? 고모가 가진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 예비 신부네 집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잖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제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 아주 잘 된 일이지. 근데 고모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고모도 마냥 좋기만 했던 것 같은데 여자 쪽에 나이가 많다 보니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본 모양이야. 사실 종석이만 놓고 보면 인물도 좋고 착하잖아. 그러다 보니 여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했던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모가 욕심을 부린 거지. 욕심을 부리다니? 엄마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결혼하면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라고 했대. 그러면서 학가까지 강요한 건 물론이고 고모가 신혼집 안방을 쓰겠다고 통보했다지 뭐니.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보니까 여자 쪽이 착해 보이니까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나이 많은 며느리 받아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 심리였던 거지. 문제는 그 말 듣고 여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더라고. 그 바람에 종석이도 집을 나갔다는데 고모 전화까지 차단하고 연락이 안 된다지 뭐야. 그렇게 벌써 10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잖니.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그 여자 쪽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야? 고모 말로는 종석이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했다던데 끝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면 고모는 복을 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엄마가 또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고모가 왜 찾아온 줄 아니? 왜 찾아왔는데? 그때 대기업 생산직 그 아가씨 말이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순간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었기에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엄마, 설마 부탁 들어준 거 아니겠지? 내가 미쳤니? 절대 아니지.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은 지호한테 이미 소개해줬어. 지호?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설마 외사촌 지호 말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엄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에 네 외숙모랑 통화하다가 지호 짝으로 괜찮은 사람 없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윤이 얘기를 살짝 꺼냈지. 참, 그때 그 아가씨 이름이 하윤이야. 그래서 외숙모 반응은 어땠어? 엄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외숙모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니. 오히려 아주 반색을 하면서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 요즘 대학 나오고도 백수인 사람이 천지인데 직장 탄탄한 거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 나이에 그런 판단을 한 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오히려 극찬을 하더라니까. 역시 외숙모는 깨어있는 분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암튼 얘기 나오자마자 소개팅을 했는데 둘이 잘 만나고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둘이 아주 잘 맞는데. 진짜? 대박이다. 그러게 말이야. 그게 벌써 몇 달 됐어. 근데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한 거야? 엄마가 살짝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 오지랖 부렸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 그랬지. 엄마 말에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암튼 내가 볼 때는 결혼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더라고. 거기다 하윤이가 워낙 착실해서 월급 받은 걸 거의 모아놨대.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외쳤어요. 진짜? 진짜 알뜰한 사람이네. 네 외숙모도 너무 마음에 들어해. 둘이 결혼하면 돈을 보태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둘이 진짜 잘 만난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사돈도 잘 만났지. 하윤이 엄마도 지금껏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절대로 딸 아낄 막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때 종석이랑 하윤이가 잘 됐어도 문제였어. 공모하는 거 보니까 착한 하윤이라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엄마와 통화를 하며 외숙모에 대한 칭찬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외숙모는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대를 나왔음에도 고졸인 엄마를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외숙모를 보면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종석이 오빠는 고모 곁을 떠나 혼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때 결혼을 앞둔 아들을 두고 부푼 기대에 차있던 고모였지만 지금은 홀로 남아 깊은 후회를 곱씹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었는데요. 고모가 아무리 후회해도 종석이 오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선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외사촌 동생 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고모와는 달리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현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외숙모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덕분에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갔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알뜰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하나같이 말하곤 하는데요. 복덩이가 들어왔다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고모는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